사실 알루미늄 저번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전망 자료 나왔는데 알루미늄 보고자는 게 이게 증시와 관련이 매우 높거든요. 주식시장과. 관련된 기업이 몇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줬어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들 상품 가격들이 급등하는 것들이 많은데 알루미늄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얘기 좀. 사실 알루미늄이 되게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밑에 하단에 있는 차트처럼 그림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 성과 측면에서도 원자재 벤치마크 지수 대비했었을 때도 강력한 성과를 보여줬었고 지난주에 그리고 에너지 대비했었을 때도 성과가 좋아지는 모습들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 봐주시면은 여타 메탈을 갖다 6대 금속을 갖다 같이 비교해서도 가장 강력한 성과를 갖다가 보여줬었습니다. 예,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이거 수요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데 원자재에서 수요 때문에 강력하게 올라왔었던 애들이 잘 없어요. 올해 내내 맞아요.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공급 차질 요인이 더 많아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인플레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는 거야. 뭐 예. 응. 일단 중요한 거는 알루미늄이 지금 수요는 거의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공급 측면이거든요.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의 주요 산지인 기니에서 쿠데타를 갖다가 얘기들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글로벌 공급의 알루미늄 공급의 56%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금 공급 차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알루미늄 단에서 가격을 밀어 올렸었던 요인이라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저희 주간 자료를 갖다 통해서 알루미늄이 좋은 이유는 여타 원자재 대비했을 때도 또는 구리 대비했을 때도 가장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글로벌 최대 생산국이고 공급 과잉을 일으켰었던 중국이 탄소 중립을 참여한다면은 2005년 미국의 도쿄 의정서 합의 이후에 미국 쪽에서 알루미늄 공급이 둔화됐었던 그 그림과 중국의 앞으로의 그림이 굉장히 유사성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나타났었던 공급 차질 요인은 이것과 조금은 별개입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이지만 이번 거는 약간 좀 계절성을 띠고 있었던 요인인데요. 살펴보면은 표 1번을 봐주시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게 바로 전력난입니다. 알루미늄이 공급 차질이 발생했었던 가장 큰 원인. 중국 쪽만 하더라도 7월 달에 7월 말부터죠 거의 7월 말부터 주요 지방 도시들이 알루미늄 기업들한테 전력 공급을 갖다가 조금씩 중단한다라는 조치들을 발표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림 3번 봐주시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료탄 재고도 좀 부족하죠. 호주와의 마찰도 어느 정도 있었다 보니 연료탄 재고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름 때 하계 기간에 냉방 수요가 발생하면서 석탄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알루미늄 같은 것은 사실 메탈 중에서 그림 3번에도 넣어놨지만은 1톤 생산할 때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금속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 같은 높은 전력에 대한 의존도 때문이라도 냉방 수요가 엄청 올라온 상황에서 수급 차질이 발생하다 보니 결국 전력망 공사는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발표됐고 이러한 것들이 그림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단에서는 가동률이 내려가게 되는 지난 5월 대비했었을 때 알루미늄 생산 가동 캐파 같은 경우에는 대략 72만 톤이 축소가 됐고요. 기존의 신규 캐파 같은 경우에는 예정됐었던 게 42에서 79만 톤인데 이건 역시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림 5번에서 봐주시면은 결국에는 연료탄 가격과 알루미늄 가격이 같이 동행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이는데 이 같은 즉 전력난 문제도 굉장히 이러한 그림처럼 투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타 금속들도 사실 지난주에 좀 같이 올라와줬었는데 페이지 5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6번에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에 전력난이 가장 심각했었던 지역을 갖다 먼저 꼽으면은 바로 내먼구 아니면 윈난, 허난, 광시 이쪽 지역들인데 그림 7번에서 보시면은 이들 지역들은 주로 알루미늄 생산에 중국 내부에서 대략 41%를 차지하고 아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을 갖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도 치고 나갔지만 아연도 덩달아서 같이 치고 나갔었던 그림들이 나타났었던 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은 알루미늄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게 자료가 어제 아침에 이제 나왔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아시아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3,000달러를 갖다가 찍고 2008년에 최고치 얘기들이 굉장히 세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가격 측면에서 RSI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레벨 부담이 컸다라고 좀 접근을 했었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그림 8번에 전력 수요에 있어서 계절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 함은 수요 역시 이제 공급이요. 수요 역시도 계절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림 8번 봐주시면은 하계 기간 때 냉방 수요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근데 그럼 8월 이후부터는 그 냉방 수요가 둔화되거든요. 결국에는 계절이 좀 더 더워졌던 게 따뜻해지고 다시 또 조금씩 선선해지니까요. 중국의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림 8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계 시즌 이후에 점진적으로 둔화가 됩니다. 그럼 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 연료탄 재고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연료탄 수요단에서는 조금씩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날 테고요. 특히나 중국 발게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석탄 화력 발전 기업들과 석탄 광산 기업들한테 기존에는 단기적으로 계약 물량을 갖다 체결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중장기 계약을 갖다 체결하라라는 식의 지침이 내려왔고, 세무조사라던가 이 같은 규제를 갖다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투기 행위를 갖다가 근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계절적이 쪽으로 좀 둔화되는 구간,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연료탄 재고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개선될 테고, 이 같은 그림을 놓고 본다면은 알루미늄 가격 역시도 점진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수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7페이지에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 가격 레벨이 더 치고 나가려면은 조금씩 좀 충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수요입니다. 그림 11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저희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제조업 경기거든요. 제조업 경기가 정점을 갖다 통과를 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크레딧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상단 차트에서처럼 제조업 경기를 대략 한 12개월 또는 10개월가량 선행을 하는데, 그 방향성을 놓고 보면은 점진적인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 방향일 테고요. 결과적으로 디맨드 단에서 조금씩 내려온다? 그러면은 공급 차질 요인들이 예상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점진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성립이 되겠죠. 제가 앞부분에 서론 측면에서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 12번을 갖다 봐주시면은 수요 측면에서 알루미늄 프리미엄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요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 아니냐라고들 간혹 가다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프리미엄은 단순히 수요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의 수급을 갖다 놓고 보는 현상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그림 13번처럼 중국의 미드스트림 단에서는 가동률이 알루미늄 박이라던가 나머지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그닥 양호한 지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둔화되고 있죠. 운송단에서도 자동차단에서 알루미늄 디맨드 역시도 조금씩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럼 이걸 봤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요가 정말 강력하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의 임팩트가 원체 컸었다 보니 이 같은 요인들이 더 강력하게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종합적으로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공급 측면에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는 그림들, 디맨드 단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놓고 봤었을 때 디맨드가 점진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올해 연말부터 그게 조금씩 더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은 알루미늄 조금은 계속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올라온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해서 커머디티에서 알루미늄이 셌었는데 예. 경기에 관련된 거는 그런 거라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디맨드 관련된 그러면 미드스트림 단에서 지표가 정말 우호적으로 뭔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못했었어요. 전련난 때문에 나왔던 일시적 흐름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걸 또 긍정적 시그널로 전기동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결국 공급망 차질 같아. 다 공급 차질, 공급망 차질, 공급 차질 이런 것들 가격이 움직인 것들은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굉장히 느리게 그렇게 이해도 되나요? 예, 일단 근데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수요가 그렇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올라오곤 있었죠. 정상적인 그림으로 정상 궤도로 따라오곤 있었죠. 다만 우리가 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만큼 올라온 수요가 내년에도 올해보다 그 이상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석유를 예로 들면은 오펙 플러스가 분명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유 수요 전망치가 전년 대비 대략 한 580만 가량이 올라왔다. 그리고 예상이 되고 추정이 된다. 근데 내년은 420만이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분명 내년에 수요 정상화가 맞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은 그 기대감이 축소될 수 있다라고 가정이 될 테고 나머지 메탈들도 비슷한 그림이라는 소리입니다. 올해 왜냐하면 원체 기저가 낮았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럼 디맨드가 올라오면서도 그만큼의 소비가 이루어졌던 거고 거기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급 차질 요인도 굉장히 셌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년은 정상화라면서요. 그러면은 공급도 정상화인데 디맨드도 정상화 도달했지만은 올해만큼의 디맨드에 기대감이 없다라면은 과연 그럼 내년 상반기 때 그만큼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사실 원자재의 지금 핵심은 결국엔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이게 또 이제 오늘 두 개 다 시장에서 이제 증시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또 커머디티 담당자 중국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녹음을 한 거예요.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디서 하나 가야 돼가지고 함께 고민하시죠.